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한성진 부장판사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저는 예상했던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형량이 훨씬 세게 나왔다. 아마 저 좌빨들은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은근 무죄를 기대하거나 내지는 100만 원 미만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이징교사 요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우이징교사만 신경을 쓰면 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불이탈을 맞았다는 것인데요. 자, 이재명에게 불이탈을 터뜨린 한성진 부장판사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신의 한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 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성진 부장판사는 말이죠. 각급 법원에서 줄곧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엘리트 판사입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에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가입만 되어 있을 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에는 전체 판사 중에서 거의 5분의 1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많은 판사가 가입되어 있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그런 연구회입니다. 그리고 인권법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했다고 해서 좌파 판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권에 관심을 가진 그런 어떤 따뜻한 판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재명에게 그야말로 불이탈을 안긴 그런 한성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로 53살입니다. 이때가 진짜 빛나는 아주 원숙한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고 그런 어떤 경력을 가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5년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요. 1998년에 제4회 40회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한 걸로 따지면 벌써 26년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 합격했고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다음에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2004년에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서 서울 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판사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해 왔습니다.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해 왔다는 말은 계속해서 재판을 떠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재판을 떠난다는 말은 행정 업무, 그러니까 판사도 말이죠. 법원도 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하다가도 재판을 하다가도 또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성진 부장판사는 행정 업무는 담당한 적이 없고요. 계속해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 보통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는 것은 대법원에 가서 이제 또 인사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대법원 재판 연구관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해 왔다는 것은 재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이죠. 또 정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판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재판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런 업적을 쌓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2019년에는 말이죠. 성남지원 영장 전담 판사를 했는데요. 당시에 중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지환 알죠? 유명한 배우. 그때 중강간 혐의로 그다음에 구속이 됐는데 그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2020년 5월에는 말이죠.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형사재판장을 지내면서 동성애로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이런 예비역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1심에서도 무죄 나왔던 거니까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서도 이제 동성애로 다른 어떤 그 부하라든지 이런 경우를 추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심과 똑같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보적 판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걸 좌파적 판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조화를 모색한 이 1, 2심 판결은 동성애에 대해서 전향적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 동정적인 판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1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어떤 보면은 말이죠. 경직되지 않고 진보적인 그런 판결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 좌파 아니냐 이런 어떤 의심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동료 법관들이 얘기하는 것이 신문에 실렸는데요.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로지 말이죠. 그냥 기록만 보는 판사랍니다. 재판하고 기록 보고 재판하고 기록 보고 그러지 다른 사람들하고 뭐 어울리거나 나가서 뭐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도 없답니다. 친구들끼리 만나도 듣는 사람이랍니다.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번 재판에서 말이죠. 줄곧 마스크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쓰고 줄곧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말 많은 이재명 쪽에서도 그 말 많은 민주당 쪽에서도 이 판사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불이탈을 먹었다는 것이 뭐냐면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판결을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심증을 드러낸 적이 없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말을 많이 하고 뭐 지휘하고 훈계하고 또 개입하고 이렇게 안 한답니다. 아주 물 흐르듯 양쪽의 얘기를 아주 경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말을 줄이면서 부드럽게 소송을 지휘해가는 이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도 말이죠.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든가 내지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소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근데 이런 판사가 정말 판사다운 판사도 계속해서 흰 마스크를 쓰고 자기 말을 줄이고 경청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 그래서 동료 판사들은 그야말로 기록만 보고 법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어떤 판사다운 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누구도 한성진 부장판사의 성향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트집을 잡은 적이 없답니다. 특히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적도 없고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 재판이 이러쿵저러쿵 뒷말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말수가 적고 그리고 신중하고 또 기록과 법리,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법리를 적용해서 원칙대로 판결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외부적 영향, 다시 말해서 정치적 영향, 내지는 여론의 영향 이런 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과 원칙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증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받아주고 증인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그 증인의 말을 갖다가 이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증인 간의 말들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검토하고 정말로 아주 훌륭한 그런 판사라고 평가를 받는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원도 말이죠. 사람이 사는 곳이라 아부 잘하고 말이죠. 윗사람들한테 잘 비비고 뭐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좋은 보직 받고 이런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런 것이 일절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냥 묵묵히 재판하는 판사. 그런데 여기서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34부인데요. 여러분들 형사 33부와 34부가 이 부패범죄 그리고 중대범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형사 33부는 지금 김동연 부장판사가 있죠. 형사 34부는 한성진 부장판사인데 이 재판부에 조희대 대법관이 이 한성진 부장판사를 임명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또 신의 한 수인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대법관이 동시에 대법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렇게 중앙지방법원의 가장 핵심 부서. 그러니까 중대범죄 그리고 또 거악범죄 이런 걸 판단하는 그 부서에 이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분이 가 있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신의 한 수인데 여기에 발령을 낸 분이 바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거죠. 만약 김명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김명수 같으면 김미리 같은 애를 거기 갖다 놨겠죠. 그러면 큰일 날 뻔한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분이 대법원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대법원을 그래도 보수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성진 부장판사가 형사 34부의 부장판사였다는 사실 이것이 또 우리가 정말 이 하나의 숨겨진 하나의 또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물론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순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또 판결이 나오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당연한 판결이 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성진 부장판사라고 하는 분의 어떤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법리를 적용해서 원칙대로 판결한다는 이런 어떤 판사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발령을 낸 그런 대법원장,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한성진 부장판사 정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